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뒤에서 역주행해온 오토바이랑 부딪힌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운전 연습 차량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불박차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깜빡이 켜고 가고 있죠. 깜빡이 계속 켜고 왼쪽 깜빡이 켜고, 자 여기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들어가는 순간,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정상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죠. 1차로를 정상도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좌회전하기 한 10여 초 전부터 왼쪽 깜빡이를 켰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미리 켜고 천천히 가다가 맞은편에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좌회전 들어가는데,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불박차를 추월하려고 역주행을 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정상으로 가는데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해 오는 차, 그럼 내가 어떻게 예상하느냐. 나는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안전할 때 좌회전하면 되는 거지. 게다가 난 깜빡이까지 켰는데 난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오토바이 보험사는 그게 아니다. 거기는 황색 점선이다. 황색 점선일 때는 추월할 수 있다.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넘어서 추월한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좌회전하기 전에 뒤를 봤어야 된다. 뒤를 못 본 게 잘못이다. 따라서 불박차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중앙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은 두 가지가 있죠. 실선, 점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황색 점선은 넘어갔다가 다시 추월해 들어올 수 있는 선이고요. 황색 실선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황색 점선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너 넘어갈 수 있다. 앞에 차가 느리게 가서 그래서 내가 추월하게 해서 황색 점선 넘어서 추월하려던 적이 일어나는 사고다. 황색 실선이었으면 내 100% 잘못, 나 인정한다. 하지만 점선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좌회전하기 전에 혹시 뒤에서 추월하는 차가 있는지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황색 점선일 때는 황색 점선 구간에서만 추월이 가능한 겁니다. 황색 점선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고요. 이곳은 황색 실선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황색 점선이 이어지다가 여기는 점선이 아니에요. 일반 차선에서도 흰색 차선이 쭉 연결이 되다가 정지선 앞에서는 흰색 실선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선이 있죠. 그리고 정지선 앞에는 실선 구간입니다. 한편 추월할 수 없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터널, 다리 이런 곳은 추월 못하죠. 그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 추월할 수 없는 곳이 교차로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 삼거리죠.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추월할 수 없어요.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도 교차로가 되면은 교차로는 다시 들어와야 돼요. 왜? 앞차가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불박차는 깜빡이를 미리 켰습니다. 약 10여 초 동안 깜빡이 켜고 난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할 거야. 일반적으로 30m 전에서 키라고 그러죠. 고속도로는 100m, 일반도로는 30m입니다. 하지만 불박차는 30m보다 2배 이상 거리에서 미리 깜빡이를 켰어요. 미리 깜빡이를 켜고 또 좌회전하기 전에 급하게 도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가는 도로주행차, 운전연습차, 그 차가 천천히 가요. 그래서 어차피 불박차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빡이 켰지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지요. 그리고 좌회전하죠. 불박차 뒤를 봤어야 될까요? 불박차의 후방 영상이 없어서 오토바이가 언제부터 역주행했는지는 모릅니다. 오토바이가 아까부터 황색 점선을 넘어서 역주행해 왔는지, 아니면 사고 나기 직전에 황색 실선을 넘어서 역주행해 왔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서 넘어왔든 불박차 입장에서는 좌회전할 때 깜빡이 켰죠? 맞은편에서 오는 차 없으면 그때 좌회전하는 거죠. 뒤에서 역주행해 오는 차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 차에 대비해서 뒤를 봐야 될까요? 황색 점선 구간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차가 없을 때 황색 점선 구간에서만 추월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되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황색 시선 구간도 지나고 그리고 교차로에서 계속 추월하려고 한 거. 앞차가 깜빡 켜고 있잖아요. 앞차가 깜빡 켜고 있다는 것은 아까부터 깜빡 켜고 있었어요. 그 차가 좌회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깜빡 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그것도 앞차가 급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뒤에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불박차가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되돌아갔어야죠. 그런데 무리하게 지나려 한 거.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깜빡이 미리 켰죠? 그리고 천천히 좌회전했죠. 오토바이는 황색 점선에서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교차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저 오토바이의 100%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2차로 좁은 길, 그런 곳에서는 주차된 차가 있으면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지요.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일어난 사고,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흰색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트럭이 와서 탕!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트럭 보험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다, 따라서 100대 0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중앙선을 일부러 넘어간 게 아니라 앞에 흰색 차가 비스듬히 서 있어서 그 차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앙선 넘어간 거고, 그리고 트럭이 상당한 거리에 있었는데 트럭이 좀 속도 좀 줄여줬으면 되는데 왜 밀고 들어왔느냐,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과실도 100대 0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혔을 때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앞에 흰색 차가 비스듬히 서 있었잖아요. 그 차 때문에 난 못 가요. 그래서 중앙선 물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나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그 차 주차 아니에요. 거기 차 잠깐 세우고 사람이 거기 내리잖아요. 그 차가 잠깐 정차한 거예요. 따라서 불박차가 중앙선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상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우회전에서 들어섰는데요. 저 흰색 차 계속 서 있네요. 아까부터 서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불도 안 켰어요. 브레이크등도 안 들어왔고 비상등도 안 켜있고, 그렇다고 불박차로서는 저기 차가 서 있는 거구나, 아까부터 서 있구나, 저 차 주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저 흰색 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선 넘었어요. 그런데 막 지나가려 할 때 사람이 내리네요. 사람이 지금 내린다는 것은 그 차 옆에 있다가 다시 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 보험사는 주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아까부터 서 있었잖아요. 사람이 안 탄 거로 보이는 상황이죠. 불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을 넘어왔으면 무조건 되고 100대 0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100대 0이 되는 경우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가까운 거라서 갑자기 불법 좌회전, 갑자기 불법 유턴, 갑자기 역주행, 그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시속 60km 달리고 있는데 10m 또는 20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상대 차도 오고 나도 가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이번 사고 두 차의 속도가 빨랐나요? 그리고 불박차가 언제 중앙선을 넘어갔을까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중앙선 넘어오는 게 보이면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잡아야죠. 속도를 줄여줘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어딜 들어와 하면서 사고 났을 때 그때는 100대 0이 아닙니다. 영상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박차 잘 가고 있죠? 여기서 이때 넘어가네요. 저쪽에서 오는 트럭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건물 2개 그리고 공간 하나 30m 넘겠죠? 거진 한 40여 m 가까이 돼 보이는데요. 게다가 트럭 앞으로 사람이 하나 건너갔죠. 사람 건너갔으면 트럭은 그 사람 보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트럭의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데 여기쯤에 있을 때 이미 불박차는 넘어가고 있어요. 트럭 운전자가 앞을 잘 봤으면 보였어야죠. 맞은편의 차가 중앙선을 넘는구나. 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랬으면 브레이크 살짝 잡아줬으면 그러면 불박차가 먼저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불박차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죠. 트럭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 빵 해줬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달려옵니다. 자, 지금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릴까요? 하나, 둘, 셋, 3초 조금 더 돼 보이죠? 3초라는 시간 짧다면 짧지만은 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트럭이 앞을 잘 봤으면 저기 중앙선 넘어온 차가 있네. 속도를 줄이면서 먼저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빵 해서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빵 해서 불박차가 되돌아가면은 상대편 차 그냥 가면 되고요. 불박차가 안 되돌아가면 차가 멈췄으면 사고 안 났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트럭은 자기 길을 온 거고요. 불박차는 남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길에 들어갈 때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들어갔어야 됩니다. 불박차는 내가 들어가면 트럭이 멈춰주겠지, 브레이크 잡아주겠지, 또는 내가 트럭보다 먼저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기 트럭이 오고 있으면 내가 좀 더 기다려줬어야죠. 기다려서 트럭이 지나가게 한 다음에 갔더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런데 트럭이 알아서 좀 양보해주겠지.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 넘어가서 일어난 사고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어야 되고요. 또 과실도 100대 0은 아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남의 길에 들어가면서 조심하지 못한 불박차 잘못이 더 크고요. 트럭도 속도를 줄여서 피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트럭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 80, 트럭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 댈 곳을 찾기 위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옆에 주차 라인에 쭉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쿵!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주차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요. 이곳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길을 천천히 어디다 차를 대야 될까? 어이쿠! 불박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차가 서 있다가 스르쿵!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차가 움직이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불박차도 방어 운전했었어야죠. 그 차 움직이는 거 못 봤어요? 그 차 스르륵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때 멈추든가 좀 빵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못 본 거 잘못이에요.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 0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서로 바퀴가 구를 때 일어난 사고니까 이번 사고 70대 30이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죠. 바퀴가 구를 때 100대 0은 없다. 그건 원시 시대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상대차 보험사는 차가 움직이는 거 못 봤어요? 영상 보세요. 영상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한번 보죠. 언제쯤 움직이는지. 불박차가 여기서 똑바로 가는데 서 있던 차가 이때 움직이죠. 이때. 저 움직이는 거 보일까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바퀴가 구르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요. 서 있다가 슥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주차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주차례는 삐좀 나오면은 저 차가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겠지만 언제쯤 나올까요? 이때쯤. 불박차 운전자가 빨리 느꼈다면 이때쯤 느꼈을 겁니다. 다른 차들은 쭈르륵 줄 서서 주차레인 뒤쪽에서 쭉 일렬로 맞춰 서 있다가 앞으로 좀 삐죽 나올 때 이때쯤.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옆에 있는 차랑 불박차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그리고 간격 1m 될까요? 멈출 수 있을까요? 시속 10km로 가더라도 위험을 느끼고 멈추는데 2m 정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깝죠? 불박차로서는 저 차가 움직이는 거 이때도 안 보였을 상황입니다. 게다가 A-필러, 창틀에 가려서 저 차가 들어오는 게 안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불박차는 부딪히는 순간에 그때 으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왜 가운데로 왔어요? 저 오른쪽으로 갔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오른쪽으로 갔으면 그 차 움직이는 거 잘 보였을 거고 또 공간이 있으니까 사고도 안 났을 거고 왜 가운데로 왔습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 통로는 투웨이가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면은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옳지요. 왜 오른쪽으로 안 가느냐 이게 시비거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방통행이에요. 바닥에 써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가라고. 한쪽으로 가니까 맞은편 차가 안 오죠.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맞은편 차가 안 오니까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가 나오려고 하면은 그 차 때 빵 해서 내가 먼저 갈게요 하든가 아니면 그 차가 쑥 나오면 내가 양보해 주든가 나오는 게 보여야 돼요. 이번 사고는 나오는 게 안 보일 상황입니다. 어떨 때 보일까요? 비상등이죠. 비상등 켠 차가 있으면 저 차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차는 비상등 켜지 않고 스르륵 나왔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불박차를 못 봤다고 그래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큰 차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트럭이 있었어요. 보실까요? 저 트럭 때문에 불박차가 오는 것을 상대차가 못 본 거예요. 안 보이면 천천히 나와야죠. 시야 확보될 때까지 비상등 깜빡깜빡 켜고 나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고 조금씩 나와야죠. 안 보이면 목을 좀 빼서 이렇게 봐야죠. 트럭에 가서 안 보였다. 안 보였는데 차가 와서 갑자기 와서 나를 들이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빠르지도 않았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서 있는 차가 슬그머니 나올 줄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바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잘 봐야지. 그렇게 운전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불박차 운전자에게 꼬투리 잡을 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 가운데 중앙선 위에 플라스틱 봉 세워진 거 보셨죠? 중앙 분리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왜 세워놨을까요? 자동차가 중앙선 넘지 말려고, 횡단하지 말고 유턴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건데요. 그런데 가끔 그곳으로 유턴 시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유턴하려는 차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직진 신호에 저 오른쪽에 차가 하나 들어오죠. 합류 들어오죠. 저 차가 있고. 네, 이번 사고 현장 제한속도 70km입니다. 불박차는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네요. 들어오면서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아하, 저 차 2차로로 들어오나 보다. 나는 1차로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갑자기 꺾고 들어옵니다. 중화분리봉이 거기에 하나가 끊겨 있어요.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백대형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편 보험사는 백대형이 어디 있어요? 아예 그 차가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방어운전 했었어야죠. 깜빡이 끼야지 키고 있었는데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90대 1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방어운전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깜빡이까지 켜고 있었다. 왜 앞에 보이는데 못 피했느냐라고 하는데 과연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교차로 들어가죠. 상대차 합류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상대차가 속도를 줄여요. 아하, 저 차가 나를 보고 나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2차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이죠. 원래 우회전은 제일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차 도로교통법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가는데 상대차가 깜빡이 켜요. 아, 깜빡이 켜는 것은 옆에서 길이 없어지니까 합류되는 곳이 없어지니까 2차로로 들어오는구나. 저럴 때 깜빡이 켜야 되죠.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 켜야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는 진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켜야 됩니다. 어떤 차들은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서 중간에 끄는데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들어간 다음에 꺼야 돼요. 상대차가 깜빡이 켰으니까 천천히 2차로 들어오는구나. 근데 좀 더 가서 들어야 되는데 저 차가 저기 안전지대 걸쳐 들어오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안전지대 걸쳐 들어온 차들도 있죠. 나는 1차로 가면 되지. 시속 70km, 불박차가 시속 70km면은 1초에 약 19.44m를 갑니다. 거의 20m. 저 차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0m 채 안 되죠? 2차로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때 느낌이 이상합니다. 몇 미터 될까요? 저 차 뒷부분하고 불박차 앞부분은 10m밖에 안 돼요. 못 피하죠. 저 차 꺾고 들어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시속 70으로 달릴 때 1초에 거의 20m예요. 저 차는 바로 꺾고 들어옵니다. 불박차는 앞으로 가면서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도 못 잡아요. 브레이크 잡을 때는 위험하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서 브레이크 잡아야지. 발로 명령이 전달돼서 발이 꾹 밟는 데까지 0.7초에서 1초 걸립니다. 그동안에 벌써 부딪혀요. 따라서 방어운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긴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지요. 다만 상대차가 1차로 불박차 앞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불박차가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중앙분리대가 쭈르륵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를 불법 유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미리 예상할 수 없었죠. 따라서 불박차로서는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급하게 N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근데 N쪽으로 핸들을 틀더라도 그 차가 또 따라와요. 그 차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내 차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공정부양하지 않으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한편 이번 사고에서 혹시 하나 꼬투리가 될 수 있는 거 불박차의 속도입니다. 제한 속도가 70km인 곳인데 혹시 불박차가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왔다면 그것이 시비크가 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신호에 따라 들어가고 있죠. 저쪽에 차가 오고 있습니다. 저쪽 차, 저 차는 불박차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이드 미러를 봐서 뒤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여요. 저 차가 봤다면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저 차가 뒤를 일부러 보지 않는 한 불박차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일부러 돌리지 않는 한. 상대차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서 뒷차를 볼 수 있었던 거 언제일까요? 불박차 교차로 통과했고요. 상대차 속도 떨어지면서 이때쯤은 이 차에 들어서면서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불박차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거리 얼마나 되나요? 10m 조금 더 됩니다. 시속 70km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때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속도가 시속 70km보다 더 빨랐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죠. 나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상대 측에서 갑자기 신호 위반하면 100대 0이죠. 신호등 없는 곳은 어떤가요? 신호등 없는 곳은 서행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또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일부 잘못은 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나로서는 억울하다. 아무리 신호등이 없는 곳이지만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억울하다. 라는 사연이 있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 빠르지 않고요. 저 앞에 신호등 보이죠?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꽝! 불박차 운전자는 나 신호 보고 갔어요. 신호등 직자 신호 있었잖아요. 나 직진했어요. 직자 신호에 상대편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나요? 상대가 신호 위반이잖아요. 100대 0이죠? 아, 그런데 100대 0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신호등은요. 여기 신호등이 아니고 그 다음 교차로 신호등이에요. 선생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지금 사고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그렇다면 불박차가 서행을 했는지 일시정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죠? 저 앞에 또 차들도 밀리고 있어서 불박차가 빠르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데요. 정지선에 일시정지 안 했네요.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지만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 이것이 불박차의 꼬투리가 될 수 있을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70대 30, 80대 20이라고 하는 것은 나 직진하고 저 좌회전에 들어오는데 저 좌회전에 들어오는 게 보일 때 내가 속도를 좀 낮췄더라면 그러면 좌회전에 들어온 차를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든가 아니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속도를 낮추지 않고 제한 속도를 다 지키면서 왔느냐. 그래서 못 피한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 직진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의무는 왼쪽에 가로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가려서 왼쪽이 안 보일 때 근데 그쪽에서 뭐가 차가 툭 튀어나왔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시정지하라는 겁니다. 또 교통량이 빈번한 곳, 그것은 추상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불박차가 일시정지 했어야 될까요? 왼쪽이 보입니다. 오른쪽도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쪽에 차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 앞에서 차들이 직진해 오고 있었어요. 불박차로서는 금방 승용차 2대가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지나갔고요. 그 뒤에 버스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서 있고요.
그렇다면 좌회전 들어온 차는 없다는 거죠. 좌회전 하려면 맞은편에서 정선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 되니까 버스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승용차 2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이에는 차 안 보였어요. 풀박차는 직진하고 있구나. 이쪽에 직진하면 이쪽도 직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가 저기 서 있어요. 버스가 좌회전하려고 나를 보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내가 빨리 지나가줘야지. 버스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는데 저 차 들어오면 어쩌지 이렇게 운전하나요? 그건 아니죠. 버스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서 있는 게 보이면 내가 지나가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움이죠. 그렇다면 그 차가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었나요? 예상을 못합니다. 왜냐? 직진하고 있었잖아요. 1차로에서. 1차로 직진하고 있었고 그 뒤에 버스가 서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좌회전할 차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갔죠. 내가 직진을 먼저 했습니다. 풀박차 정선 이때 들어갑니다. 없어요. 상대차 없어요. 이때는 상대차 안 보입니다. 풀박차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절반을 넘어서는데 상대차 달려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풀박차 운전자에게 더 천천히 가라.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가야지. 그러면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전부 다 마비가 됩니다. 교통은 흐름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풀박차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상대차는 좌회전하는 버스 뒤에서 들어왔어야 돼 있죠. 근데 2차로 쑥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하더라도 풀박차에게 우선권이 있고요. 풀박차가 이미 교차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절반 가까이 갈 때까지 상대차가 안 보였고요. 보이는 순간에 이미 늦었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풀박차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지만 풀박차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용 신호등 4색 신호등도 있고 3색 신호등도 있죠. 4색 신호등은 빨강, 노랑, 좌회전, 녹색. 3색 신호등은 빨강, 노랑, 녹색. 즉 좌회전 화살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3색, 4색 되는데요. 단순히 3색 신호등만 있을 때 그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못하는 거예요. 3색 신호등만 있는 곳, 거기서 좌회전하던 차와의 사고,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풀박차 잘 가고 있죠.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시속 30km로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가고요. 앞에 쓰던 녹색이 저 차 한 대 좌회전 들어오네요. 좌회전, 근데 지나가는데 신등이 켜지면서 아이고, 풀박차에서는 상당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직진 신호에 좌회전할 수 없는 곳이고요.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후진은 길을 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상대편의 100% 잘못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아니 이게 왜 100대 0이에요? 내가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뻔히 앞에 봤으면 나를 좀 신경 써줬어야죠.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려고 한 거. 그거는 불박차의 잘못이죠. 이거는 100은 아니고요.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상대편이 택시가 잘못한 곳을 조목조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풀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천천히 가고 있죠. 저쪽에서 이때 들어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풀박차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신호는 녹색이고요. 3색 신호등이고요. 저기는 비보호 표지판이 없습니다.
좌회전하면 안 돼요. 비보호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거 신호위반입니다. 상대편 지금 신호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넘어올 때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이 정지선은 교차로라서 정지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오른쪽으로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이 있으니까 삼거리 형태가 되겠죠. 삼거리 형태지만 그러나 불박차는 여기에 멈춰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신호등이 없는 상거리라면 속도를 줄이고 필요시 일시정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따라서 서행 의무도 없고요. 서행은 단지 그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시속 30km만 지키면 되고 그 이상으로 더 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리고 상대편은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어요. 중앙선이 계속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횡단보도는 중앙선이 없죠. 중앙선이 횡단보도에 숨어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중앙선을 덮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넘으면 저러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상대편 신호위반이든 중앙선 침범이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불박차가 속도를 줄여서 줄이고 있는데요. 상대차가 쭉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아, 올라가네. 근데 이때 계속 올라가지 않고 후진등이 켜졌어요. 후진등이 켜졌고 불박차는 지나가면서 부딪힌 거죠. 후진등 켜진 게 불박차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는데 여기서 켜졌잖아요. 불박차 운전자는 당연히 상대차가 중앙선 넘어왔고 신호위반했고 그리고 올라가던 차가 후진했으니까 난 잘못 없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좌회전했으니까 불박차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그것은 상대차가 급하게 좌회전했어요. 아직 안 올라갔죠. 여기 지나가면 안 되죠. 불박차 속도가 느렸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그럼 서서 빠져나가. 너 신호위반했어? 내가 양보해준다? 빠져나가. 여기 잠깐 섰더라면은 택시가 올라가다 다시 올 때 저 쳐봐라. 빵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서 있다가 계속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내가 지나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내가 그냥 가려 한 거. 그게 아쉬움 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골목이 가파라요. 가파른 곳에서 차가 한 번에 쭉 올라가지 못하고 바퀴가 헛바퀴 돌 수도 있고요.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그 뒤로 좀 미끄러질 수도 있죠. 이거 상황이 특수해요. 앞에 불법 좌회전에 들어온 택시가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지나갔더라면 한 2초 정도만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가 부족해 보입니다. 택시는 잘못했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불박차도 내가 지나갈 공간이 안전할 때 지나갔어야 되는데 택시의 뒷공무니가 아직까지 내 앞을 일부 가로막고 있는데 올라가겠지 생각한 거. 좀 편안하게 생각한 거. 안이하게 생각한 거. 그것이 불박차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많지는 않고요. 10% 많으면 20%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90대 10 또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 많이 나죠. 서로 못 보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은데요. 차 대 차 사고도 있지만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교차로 지났고요.
또 작은 미니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천천히 가는데 어이쿠. 풀박차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미니 교차를 들어가는데 자전거 빨리 오면서 부딪히게 된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는 빨리 달려왔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제가 피해 차량이죠? 제가 피해자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대 자전거는 자전거 약하니까 자전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자동차가 잘못했어요. 불박차가 60%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약자 보호 원칙. 약한 사람 보호해주는 거 좋지요. 하지만 보여야 보호를 해주죠. 자전거 앞에 가고 있거나 자전거 저 앞에 오고 있거나 보이면 자전거를 조심해줘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자전거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달려온 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미리 안 보이죠. 부딪히는 순간에 보니까 그게 자전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 원칙은 없는 겁니다.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자전거 운전자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치료는 다 해주자. 불쌍하니까. 이런 것이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고란 그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도 차잖아요.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차입니다.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그렇게 판단해야지 나중에 부딪히고 보니까 이쪽이 자전거다. 아하 그럼 자전거를 보호해줬어야 되니까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양쪽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즉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운전할 때 의무를 누가 더 조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박차가 천천히 가고 있죠. 풀박차 천천히 이곳 지날 때 시속 10km 조금 더 될까 말까.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자전거. 자, 아까 풀박차 운전자가 저 자전거 탄 학생은 부딪힌 순간까지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손을 보세요. 핸들을 보세요. 그랬는데요. 아, 그렇네요. 오른손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부딪히네요. 풀박차는 자전거로 보고 급히 섰는데 자전거는 브레이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더 빨랐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선진입 차우선. 그것은 현저한 선진입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길 차우선. 직진대 좌회전일 때 직진 차우선.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그때는 우측도로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우측도로 우선은 무조건 우측도로 우선이 아니고요. 서행을 전제로. 도로교통법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있는 곳은 신호에 따라서 빨간불은 서고 녹색불은 가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되죠. 하지만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가려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서로 그냥 가려다 위험한 데가 빨리 멈춰야 되죠. 빨리 멈추기 위해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해요. 영어로 슬로우라고 되어 있죠. 슬로우는 도로교통법에 위험을 느꼈을 때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이라면 자전거 볼 때 바로 멈췄어야 되죠. 근데 멈추진 못했어요. 조금 더 갔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서행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나마 섰지요. 자전거는 브레이크도 못 잡았죠. 한쪽은 서행했고 완벽한 의미의 서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행했고 자전거는 서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고 브레이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건가요?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죠. 자전거가 저 골목길에 저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브레이크 잡아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갔어야 되죠.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10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고 나기 이전에 교차를 했는데요. 뭐가 있나요? 폴로거울이 있죠. 왜 있을까요? 옆에 집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폴로거울을 봐라. 폴로거울이 저쪽에 차가 오는 걸 봐라. 폴로거울은 그냥 장식물이 아닙니다. 화장고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폴로거울을 통해서 혹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고 있는 겁니다. 자, 불박차가 여기는 다행히 사고 없이 그냥 지났죠? 지나고 그 다음에는 폴로거울이 없네요. 폴로거울이 있으면 폴로거울 보면서 지나가면 되지만 폴로거울이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죠? 특히 여기는 뭐가 있나요? 왼쪽에 주차된 차가 있습니다. 이 차 때문에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일 때는 나는 천천히 가지만 어떤 차가 갑자기 쑥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일 때는 섰다 가야 됩니다.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서 있는 차보다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해서 살폈더라면 저기 자전거 빨리 오래?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죠. 일시 정지를 안 한 거.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약 3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가 골목길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80대 20보다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앞을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앞을 잘 봤지만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목격 차량입니다. 앞에 차들을 따라가는데 좀 가까워 보이죠? 좀 거리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앞에 차들 급제동하면서 사고나고 불박차는 겨우 피했습니다. 불박차도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불박차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불박차에 찍힌 불박 영상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제일 앞에 가던 검은색 승용차, 그 차가 고장났대요. 고장나서 천천히 비상등을 켜고 가고 있었고요. 그 뒤에 2번 차량, 3번 차량, 4번 차량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5번 차량이 4번 차량을 쾅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6번 차량이 5번 차량을 쾅! 7번 차량이 급제동했지만은 6번 차량은 이쪽으로 피해서 그 차는 들이받지 않았는데 5번 차량은 쾅! 결국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들끼리 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 되고 뒤에서 앞을 받았으면 뒷차가 100대 0이다. 4번 차를 5번 차 들이받았으니까 5번 차가 100%. 5번 차를 6번 차가 들이받았으니까 6번 차가 100%. 5번 차를 또 7번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것도 100%. 전부 다 100대 0, 100대 0, 100대 0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되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일 앞에 비상등 켜고 고장 천천히 가던 차, 그 차는 빼고 얘기된대요. 제일 앞에 가던 차는 책임이 없을까요? 과연 이번 사고 난 차들, 그리고 제일 앞에 고장나서 천천히 가던 차, 전체적으로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뒷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앞차에게 잘못이 없을 때,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쾅, 100대 0이죠.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차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앞차를 쾅, 100대 0이죠. 앞에 차들이 밀려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뒤차 졸음운전하다 쾅, 100대 0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100대 0이 있어요. 1번 천천히 가고 있죠. 깜빡깜빡하면서 2번 천천히, 3번 천천히, 4번 천천히. 근데 5번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건 5번 차가 앞을 못 봤거나 또는 4번 차에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차들은 앞을 잘 보면서 안전거리 지켰기 때문에 앞에 1번 차가 천천히 가니까 다들 천천히 갑니다. 5번 차가 앞차 들이받은 거, 그건 100대 0이에요. 또 5번 차를 6번 차가 들이받았죠. 앞에 사고 나서 끽 하는 걸 그 순식간에 또 와서 쾅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7번 차가 또 피한다고 했지만 5번 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차들 잘못했습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하지만 앞차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될 차가 갑자기 멈추면 위험하잖아요. 앞에서 이의 없이 갑자기 급제동. 그 뒤차는 깜짝 브레이크 잡지만은 부딪혔을 때 뒤차 100%는 아니에요. 왜 이의 없이 급제동했습니까? 이의 없이 급제동은 브레이크에 의해서 잡힙니다. 브레이크에 의해서 멈추죠. 하지만 앞차를 들이받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좀 밀리면서 멈췄을 때 쾅 하면서 더 짧게 멈추죠. 이의 없이 급제동한 것보다 앞차를 들이받는 것이 뒤차 입장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이의 없이 급제동했을 때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 60, 앞차 40. 또 고속도로에서 고장나거나 사고로 차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에 안전상각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앞차 40, 뒤차 60. 낮에. 밤에는 달라져요. 밤에는 앞차 잘못이 좀 더 커집니다. 낮 시간이죠. 이의 없이 갑자기 급제동.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놓쳤다. 급제동. 그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차 40, 뒤차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역시 또 앞에 사고로 서 있는 거 또 들이받았으니까 40대 6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사고로 망가졌던 건 빼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로 망가진 부분, 기여도 1차 사고의 기여도 빼고 2차 사고, 3차 사고의 그 기여도에서 앞차 40, 뒤차 60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딪힌 차들끼리만 하면은 억울하죠. 이 차들이 갑자기 멈춘 게 뭐예요? 앞차를 들이받은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제일 앞에 가는 차. 앞에 차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km나 될까요? 비상등이고 천천히. 잘못이죠. 그 차 때문에 일어났죠, 사고가.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0 또는 110으로 정해져 있죠. 최저 속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 50km 이상, 시속 50km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보다 느리게 가면 위험한 겁니다. 차가 고장났으면 신속하게 갓길로 빼야죠. 왜 1차로에서 천천히 갑니까? 그 차 때문에 뒤에 차들이 천천히 가고 그 뒤에서 오는 차 쾅쾅쾅. 결국은 제일 앞차가 20%는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제일 앞차 20. 그리고 1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한 차는 잘못이 없죠? 사고 낸 차 80. 그 다음 사고에 대해서는 제일 앞에 1번 차량 20. 사고로 쓴 차 30. 뒤에서 들이받은 차 50. 또 3차 사고에 대해서도 20대, 30대, 50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